반가운 곳이 있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전국의 스키장들이 개장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개장 준비로 바쁜 스키장과 함께 강원도 대표 겨울 축제인 하천 산천어 축제의 준비 현장을 담아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 농가에선 배추 출하로 분주하고 주부들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김장 재료를 찾기 위해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배추 수확이 시작된 강릉시 구정면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직접 농사 짓고 수작업으로 절인 김장 배추를 판매하는 부부의 바쁜 하루를 만나봅니다.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던 마을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한 요즘. 하지만 마을 가게들끼리 작은 힘이나마 합쳐 이웃돕기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나눔 가게인데요.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 가게들을 찾아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우리 식탁 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하면 김치를 꼽을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네. 겨우내 김치, 겨우내 반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김치가요, 건강에도 참 좋다는 사실은 뭐 누구나 알 겁니다. 세계 건강식품 10위권 안에 항상 랭크되는 게 이 고마운 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치가요, 우리의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실 오늘 신문에 한 번 더 나와서 봤는데 네. 이 김치 특유의 그 신맛을 내는 효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입속에서 자극을 해서 치매 분비를 좀 자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속에 있는 이 당 성분이 많이 희석되는데 결론적으로 뭐 충치 예방에도 이 김치가 큰 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좋네요. 그리고 김치가 이 발효가 되면서 유산균이 생긴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유산균이요 바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세균을 억제시켜 주고요. 여기다가 입냄새도 예방을 해준다고 하네요. 입냄새까지. 네. 많이 좀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좀 멀리해야 되는 게 김치가 아닌가 싶은데 건강에도 좋고 맛까지 좋은 김치 많이들 챙겨 드셔서 풍성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희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 화요일이니까 역시 연희 씨가 먼저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새 보면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보면은 눈이 와야지 진짜 겨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날씨 보면 슬슬 이제 겨울이 오기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춥긴 해도요. 네. 그래도 겨울에만 딱 즐길 수 있는 좀 재밌는 요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추우면 추울수록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게요. 화려했던 단풍잎은 모두 떨어지고 어느새 코끝시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의 문턱인 입동도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하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영하 10도에서 15도 사이? 여기 더 추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매불망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하얗게 쌓이는 또 꽁꽁한 얼음과 함께 겨울을 알리는 분주한 움직임. 추위야 반가워, 겨울아 반갑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스키장인데요.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밤낮 없이 분주합니다. 어디선가 들려온 요란한 소리. 마치 설탕을 뿌려놓은 듯 보드라운 눈이 내립니다. 저게 눈이군요, 지금. 그렇죠. 어디선가 정말 겨울공주 엘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진짜 눈이 이렇게 온다면 배설주의보 내리겠는데요. 3일에서 4일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한 키로수 하나 정도의 제설을 할 수 있는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일한다는 거 하고 좀 추운 날씨 일한다는 게 제일 힘든 거고요. 밤엔 더 춥잖아요. 이 드넓은 스키장을 하얀 눈으로 채우기 위해 전날 밤부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중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야 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밤새 수시로 점검합니다. 눈을 만드는 일은 아침까지 이어지는데요. 눈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설기에서 품어낸 눈을 몰고 달리는 차량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눈을 만들고 나서 스키를 탈 수 있게 평탄 작업하는 겁니다. 제설기는 눈을 뿌리고 정설 차량은 눈을 골고루 펴면서 슬로프는 하얗게 물 들어갑니다.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일일이 삽으로 터줍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겨울 스포츠했고 스키. 개장을 앞두고 스키 대여소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망가진 장비는 없는지 또 사이즈는 다양한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더라고요. 스키를 빌리는 손님인 양 직접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몰랐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이 부츠를 꺼내서 스키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즈를 맞춰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지런히 사서 본격적인 시즌을 기다리는 장비들. 스키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면 망가지기 마련이죠. 추운 날씨에 눈 위를 달리다 보면 부러지고 또 부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망가진 장비들을 일일이 점검합니다. 작년에 망가졌던 장비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고쳐서 다시 나갈 수 있게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위와 싸워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이 겨울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겠죠. 하얀 눈 위를 쌩쌩 달리는 신나는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곳, 화천입니다. 평소에는 영화관으로 사용되는 이곳이 겨울만 되면 새롭게 변신을 한다는데요. 긴 터널을 따라 들어갑니다. 괜히 두근두근 하는데요. 뭔가 영화에서도 나올 법한 비밀 시설 같지 않나요? 이 썰렁한 분위기에서 도대체 뭘 하는가 봤더니요. 이게 다 얼음입니다. 대형 얼음들이 가득했어요. 총 길이가 100m 되고요. 폭이 19m 됩니다. 산속에 터널을 뚫은 거고요. 1900평방미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 넓은 터널 속에서 밤이 되자 대형 트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수상하죠? 그런데 이 트럭 정체는 얼음을 또 가득 싣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녹을까봐 밤에 갖고 오는 용이 주도함까지 보였는데요. 거의 사람 키만 해요. 정말 크죠. 해결나 깨질세라 조심조심 옮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얼음인 것만 같아요. 얼음을 어디서 싣고 오신 거예요? 성남이요. 얼음 공장이 큰 게 있는데. 예, 무지개 커요. 처음에는 바닥을 깔고 하기 때문에 얼음이 금방 소비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조각을 하면서 올리니까 빨리 소비가 안 되죠. 얼음을 몇 개 싣고 있어요? 108개요. 108장. 네, 요 장수로 108장이죠.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한 15톤 이상 났죠, 15톤. 15톤입니다. 이 터널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얼음들. 얼음 한 개당 무려 130kg가 나간다고 해요. 야, 엄청나죠. 크고 무겁고 차갑기까지만 한 얼음 운반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깨질세라 지게차를 이용해 조심조심 이동을 합니다. 4일 들어오는데 20대. 미리 준비하는 얼음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많아요? 6시 반, 저녁 6시 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낮에는 좀 얼음이 좀 녹는다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어갖고 밤으로 운송이 되죠. 애지중지스러운 얼음이라 녹을세라 야간 작업도 불사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멋진 조각으로 변신하게 될 얼음이기 때문이죠. 이 얼음만 무사할 수 있다면 조금 추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엄청 추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영하 10도 되니까 안 더워요. 그냥은 더워요. 여기 영하 10도에 10도. 냉장고 안에 들어오신 기분이시겠네요. 아유, 냉장고보다 더해지 여기가. 아유, 여기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안 추세요? 추워요. 손이 곱아요. 특히 이곳은 대피소로 판 땅속 터널입니다. 축제까지 얼음이 녹지 않도록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요. 지열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하기 때문에 얼음이 녹지 않도록 차갑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냉동기를 돌려놓고요.
아침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냉동기를 껐다가 다시 밤 9시만 되면은 다시 냉동기를 돌려서 영하 13도 이하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지열이 많기 때문에 온도 유지하기는 더 힘듭니다. 냉동기 가동을 안 하면은 영상 18도 정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냉동기를 많이 돌려가지고 온도를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지열까지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동안 한 열흘 정도를 먼저 냉동기 가동을 해가지고 지열을 잡고 그 다음에 얼음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얼음의 양은요, 총 8,700장입니다. 8,000장은 투명한 얼음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700장은 색깔이 들어간 얼음을 이용해 조각에 들어갑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얼음이 사용되는데요. 마치 집을 짓는 벽돌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이 얼음들이 다양한 모양의 작품으로 탄생되게 되죠. 하얼빈 빙등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각가들이 들어와가지고 11월 25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2월 21일 날 오픈을 예정으로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명 조각가들이 참여해서 한국의 멋진 건축물과 임금님 행차, 중국 삼국지의 적변대전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산천어 축제에서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 예정이죠. 매해 가지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무척 이쁘죠. 대목에서 최고네요. 대목에서 이거보다 이쁜 데 없어요. 첫눈의 설렘과 함께 찾아온 겨울. 낮은 기온,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춥지만 즐거운 계절입니다. 춥다고 실내에만 있기에는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차가운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낸 겨울 왕국.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스키 시즌. 하얀 설원을 마음껏 달리며 질주 본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불빛과 얼음이 만들어낸 희양찬란한 얼음 조각까지. 설원의 짜릿함과 빙등의 화려함. 추워도 좋습니다. 추워서 더 좋습니다. 겨울이니까 당연히 스키장에 눈이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있을 것 같았고요. 네. 산천어 축제장이다 보니까 뭐 강이 오니까 당연히 얼음 조각들이 막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내 스키장들이 이제 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맞이해서 다 준비가 거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신나게 스키를 탈 줄만 알았지 이렇게 많은 준비 노력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올 겨울도 너무 재밌게 즐겁게 겨울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키장의 모습 봤는데 네. 이 스키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재미가 있잖아요. 물론 또 우리 특히 강원도에는 겨울 축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겨울 축제 즐길 그런 재미에 막 설레고 있거든요, 마음이. 맞죠. 사실 춥긴 하지만 겨울 축제가 너무너무 재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저는 즐거움 장착하고 재밌게 즐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강원도의 즐거운 겨울 축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강원 365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김장하신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은 시판김치 사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집에서 직접 김치 담그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올해요, 김장만 한 4번을 한 것 같아요. 강원 365를 통해서 2번을 했고요. 집에서도 했고요. 또 집에서도. 이모님 댁에서 했는데 그때마다 가장 행복했던 건요, 그 갓 담근 김치에 수육 먹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해서 1년 중에 정말 배부르게 김치를 많이 먹는 날인 것 같아요. 김치 전문가답게 너무 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희 씨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특히 김장철이다 보니까 댁에서 뭐 이렇게 김장들 많이 담그시느라고 분주하실 텐데 강릉에 가면요 이 김장 출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 함께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강릉시 구정면에 위치한 어느 농가. 초록빛으로 가득한 이곳은 바로 배추밭입니다. 겨울 배추를 수확하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김장철 대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일은 바빠도 지금이 농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이 큼지막한 배추들을 길러낸 건 조승진 농부. 그의 농사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사업했습니다. 시내 장사. 식당도 했었고 뭐 레스토랑도 하고 이랬었죠. 발작이죠. 이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옆에서 묵묵히 일손을 돕는 이 청년은 누굴까요? 대학생이에요. 예, 김장철, 한철. 우리 애들은 다 지금 이제 큰애들은 직장 나가서 이제는 못하고 대학 다닐 때 다 저희 집에서 알바했죠.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더 많은 일꾼을 쓰겠지만 바쁘지 않을 땐 이렇게 부자가 오순도순 일한답니다. 그런데 밭에 설치된 저 줄은 뭘까요? 짐승들 때문에 목적지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전기선을 안 넣고, 전기를 안 넣고. 뭐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특히 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주 싹 쓸어버리죠. 밭을 다 갈아버리죠. 올해 뭐 이 옥수수 심었던 자리잖아요. 옥수수 심었던 자리 심었는데 올해 요거는 수확을 하나도 못했어요. 돼지가 다 가져와서 이거 해놨는데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농사의 노하우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배춧잎에 웬 구멍이 이렇게 많아요? 벌레 먹은 것 같은데? 안 치고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농약이 돈이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안 치고 하는 게 저도 돈 버는 거예요. 소비자한테도 신뢰를 받고. 이게 기술이죠 뭐. 겉잎은 어차피 절임을 해 사람 식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겉잎은 뭐 좀 먹어도 상품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 정도는 뭐 먹어도 약을 주지 않죠. 농약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조금씩 벌레가 먹고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한 먹거리를 얻게 되죠. 친환경 농법과 관행농법, 노지재배와 시설재배, 농사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기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농부의 선택 하나하나에 자신만의 가치와 소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밭에서 공수해온 배추는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대로 출하하지 않고 2차 가공을 거치는데요. 농업에선 6차 산업이란 말을 씁니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제조, 가공하는 2차 산업. 마지막으로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가리키죠. 이 세 가지가 복합된 6차 산업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농업은 이 6차 산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임하는 데입니다. 이제 뜯어다가 여기에서 이제 절임을 해서 포장해서 보내죠. 네.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이걸로 안 하고 못 지어요. 그냥 1차 생산품을 그냥 팔아가지고는 약값, 비료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가공을 해야 부가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10월 말까지 우리가 예약을 하고 우리 물량이 이미 10월 말에 예약이 다 끝났어요. 제가 농사 지은 거는 10월 말에 이미 다 예약이 끝나서 그때부터 예약이 중단됐어요. 이제부터 12월 7일까지 예약 받은 거 그냥 또 갖다 다 보내주면 돼요. 돈도 이미 다 들어와 있고. 10년 이상 배추 농사를 지어왔지만 절임 배추를 판매한 건 불과 5년 전의 일인데요. 공장 설비를 마련하고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강릉 지역은 직접 배달, 다른 지역은 택배 배송. 그런데 사실 아내의 반응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이라고.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왜 이런 농사일을 하냐 이거지. 다른 건 힘들 건 없어요.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힘들 거 없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뭐 이제는 뭐 다 이해하지 뭐. 흙을 씻어내고 시든 겉잎을 떼어냅니다. 다듬기 작업이 끝나면 반으로 쪼개 소금물에 입수할 준비를 하는데요. 노랗게 속이 꽉 찬 걸 보니 올해도 배추가 알차게 여물었네요. 이제 절단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 커다란 통에 배추가 대체 몇 폭이나 들어갈까요? 폭이 나름이죠 뭐. 이 작은 거는 애처럼 작으면은 300포기가 더 들어갈걸요?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배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의 연속. 그런데 이제 소금물만 부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장치가 더 있네요. 뚜껑도 아니고 웬 철창 같은 걸 덮더니 그 위에 막대를 또 올립니다. 이건 대체 무슨 과정일까요? 또 오르니까요. 부력 때문에 또 오르지 못하게. 누르개를 올려 배추들을 고정하고 드디어 짭짤한 소금을 투하. 바닷물. 위에 이렇게 바닷물 통이에요. 위에 통이. 바닷물에 염도를 맞추기 위해 소금을 타죠. 염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염도가 있는데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닷물에다가 소금을 탄 거예요. 알맞은 염도를 맞추려면 바닷물에 소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소금도 보통 소금이 아니라죠.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전소금이고 만져보면 달라요. 소금이 전혀 다르요. 좀 비싸요, 대신. 얘를 만지면 습기가 전혀 없잖아요. 습기가 하나도 없잖아, 손에. 이게 단수가 충분히 다 빠져서 쓴맛이 전혀 안 나요, 이거는. 2년 묵은 천일염과 동해 바닷물을 써야 배추가 맛있게 절여진다나.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재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절인 배추를 만듭니다. 내 가족이 먹는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네요. 시골 생활이 굉장히 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풍요로운 생활입니다. 금전적으로나 이런 문화적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손해를 보지만 시골의 모습만 봐도 푸근하잖아요. 평화롭고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좋은데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어려운데 그 문제를 어쨌든 좀 제가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예.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이제 농업의 가치를 부정하면 농업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농업의 가치를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집사람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더 해야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농사가 좋아 사업을 접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일군 땅에서 다시 농업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죠.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농업의 미래를 보고 있는데요. 남들은 별나다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배추농부 조승진 씨의 소박하고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네, 배추 출하로 분주한 농가를 찾아봤는데요. 준고랭지에서 이 배추를 키우시고요. 네. 절인 배추로 한 번 더 상품화를 시켜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이 절인 배추 덕분에 집에서 좀 쉽게 김장을 담글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희 씨는 또 김장 담궈 보셔서 아시겠지만 맞아요. 배추를 절이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은요, 더 많은 수익을 주고 가정에는 편리함을 주고 이게 같이 상생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피땀 흘리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고 맛있는 이렇게 상차림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게 기분 좋게 봤습니다. 또 김치가 건강에 좋다는 건요. 저희가 오프닝 때부터 정말 그럼요.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항암 효과에도 좋고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또 치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김치 많이 드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건강하게 겨울철 나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0분 지나고 네. 있습니다. 요즘 김장철이다 보니까 김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해요. 김치 특집인가요, 오늘? 네네. 네네. 우리에게 김치는 뭘까요? 한국인의 음식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연희 씨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소울푸드라는 게 생각이 나요. 소울푸드. 제가 힘들거나 아플 때 왜 이렇게 한식이 땡기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에도 좋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런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 같은 맛인데요. 또 한 번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 농가와 가정에 상생되는 그런 효과를 또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연희 씨한테 김치는 돈이다. 아니죠. 소울푸드입니다. 알겠어요. 농담입니다. 저한테는 김치는 사랑이다. 와.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네. 괜찮지 않나요? 여긴 돈이라고 하시고 네네. 본인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표현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네. 아이, 찬바람 불으면 일대 이렇게 김장을 나누는 김치 한 포기로 정말 이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잖아요. 예. 사랑만큼 딱 어울리는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온정으로 버무린 그 김치를 나누는 입장에서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서 좋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겨울 내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김장으로 준 이의 또 마음을 좀 생각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네. 용석 씨 MC답게 명답을 내려주시네요. 포장을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추운 겨울에 이 네네. 김치로 사랑을 나누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 페스티벌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김치는 보야입니다. 몸에 좋은 빨간 맛. 사랑과 정성을 듬뿍 해가지고 팍팍. 김장은 사랑입니다. 나눌수록 행복한 김치의 마법. 버무릴 준비 됐습니까? 아직 달도 지지 않은 새벽, 이른 아침부터 넓은 광장에 속속들이 도착한 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배추 포기들. 그리고 저 박스로는 지금 몇 박스 내려왔어요? 박스로는 약 한 500박스. 500박스. 오늘 500박스 정도, 14톤. 네. 추운 겨울에 반양식은 김장이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김치 나눔 페스티벌이 돌아왔다. 김장하러 왔어요. 사람한테는 못 치대도 배추는 잘 치대는데요. 100포기, 50포기 치댈 것 같아요. 혼자서 그렇게 못 치대요. 혼자서 한 30포기. 2포기 목표하겠습니다. 2019년 김치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걸 아주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한 10,000포기 정도 만들어서 여러 이웃과 함께 나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좋은 김치를 나누어드리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남 지역 내 약 20여 개의 기관 및 봉사단체가 대동단결. 유산균이 들어있는 건강한 김장하시면 안 아프십니까? 아파도 예, 좋은 일 하니까 괜찮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마음을 즐겁게 하면 별로 안 아프겠죠. 이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눔의 마음으로 하면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어디가 좀 아플 거 아닙니까? 어디도 아프고요. 다 아파요. 아프기는 왜 안 아파? 그래도 표정만큼은 김치 치즈 스마일.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라이온 지도 여러분들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에 함께 해주시니까 총재로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그 5,000kg를 그 김장 나눔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김장이 우리 그 장원 시민이나 경남 도민이 드시고 거론해서 함께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쭉 해서 오른쪽부터 누워갑니다. 오른쪽 쭉. 김장에 앞서 충분한 스트레칭은 필수죠. 차차차차 오른쪽.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렇죠. 자, 됐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최대한 넓게. 네. 펜수를 넓게 하셔야 돼요. 네. 왜 그렇습니까? 팔만 움직이잖아요. 배추도 크고 사이사이 엮고 하니까. 꼭 하셔야 돼요. 어머니 봉사자 틈에 앳된 얼굴의 대학생 봉사자도 발견. 안 해봤어요. 고생하구나. 우리가 제일 알아볼게. 드디어 작업 개시. 수천 포기를 눈앞에 두고 이제 포기란 없다. 김치를 끓여하지 말고 요리 잠깐 놔볼게. 그래. 매년 참가해온 덕분인지 시작부터 치대는 솜씨도 속도도 내공이 남다른 봉사자들.
해년 해마다 계속 우리 김치 나눔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한 봉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어려운데 희망을 주는 데 대해서 정말 밝은 득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털리다. 제발 털 이거 나가는 게 노래 이거 안 돼. 이거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렇게 이제 양중에 다 들어가. 아니 박스랑 끝이라니. 나는 알았어. 난 30년을 김치 담근 사람이야. 빨간해 내가 이렇게 말이 많어. 아니 자기 집 그 할 털생이. 야 내가 우리 집. 엄마 좋다겠네. 그렇구나. 우리 다들 넓어서 네, 양쪽에 가르쳐 줬더만은 지금 예쁘게 잘 발랐어요. 잘 발랐어. 네, 처음이에요. 잘하겠어요. 처음인데 재밌어요. 뭐 어떻게 잘해? 세상 나오면 되지. 그래. 초보가. 무가 많이 있어야 맛있지. 무가 많이 있어야 맛있대잖아. 약 2천여 명의 봉사자들과 장장 3시간을 함께한 김치 대장정. 맛있어요? 맛있겠다. 옆으로 이렇게 하지. 찢어진 배추 쓱쓱 버무려 맛보는 것도 김장의 매력이다. 배추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고 아주 김치가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담궈지는 김치가 드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유난히 우뚝 솟은 두 사람. 안녕하세요. 창원 LC사이클스 강병현입니다. 예. 좋은 일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하루 왔는데 양념이 좀 모자라네요. 양념을 배추 주세요, 배추. 빨리 배추 줘라. 빨리 양념 주세요. 빨리 양념 끓고 있어. 김치팀의 전투력이 상승하는 반면 포장팀은 영 속도가 안 나는 듯한데. 포장도 중요하거든. 포장이 제일 중요해요. 자, 김치 이거 묻히지 말고. 네. 어머니들 알려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포장하려고요. 그렇게 노련하면서도 정성스런 손길이 더해져 차곡차곡 쌓여가는 김장김치. 구슬땀의 결실이 이런 거겠죠? 매매 짜야 된다. 주부 식당인데 일 못이라고 1시간 만에 끝내야지. 찬바람도 잊을 만큼 보람차고 아름다웠던 노동의 끝에 맛있는 냄새 납니다. 아이고 맛있게 되네. 오늘 수고 많이 하시고 맛있게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힘도 내고 오늘 힘을 많이 이제 쏟았으니까 힘을 또 못 걷어줘야지. 장사 잘 됩니다. 여기 밥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맛있겠죠? 갓 담은 생김치는 물론 검은 콩으로 만든 손두부까지. 드릴 거예요. 많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수육은. 입맛 당기는 훌륭한 비주얼에 본격 배불리 먹어볼 시간. 맛있습니다. 아, 양심이 좀 찔리긴 찔리는데 왜 그래도 꿀맛이에요. 아이고 김치하고 두부하고 돼지고기도 맛있지만은 이 전통 두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 맛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해김치에 두부가 최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연말연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경남을 위해 돈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복지시설과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이웃사랑에 동참하고 살기 좋은 경남, 화합하는 경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수 있어 기쁘고 또 받을 수 있어 감사한 사랑의 김치 나눔.
네, 1250포기의 김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김치는 소중한 우리 이웃의 품으로 무사히 전달됐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저희들 식구분들에게 잘 전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김치를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는 태풍 도구에서 상당히 배추값도 비싸고 합니다만은 오늘 이런 사랑의 나눔 김치 페스티벌을 해서 담은 김치를 어려운 이웃이나 우리 어려운 계층에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앞으로 많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김치 드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나세요. 사랑의 나눔 김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창원 LG셀가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의 김치 많이 드세요. 건강하세요. MBC 사랑해. 작은 나눔의 손길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법. 올겨울 행복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말을 좀 잘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연희 씨 요새 이웃사촌이란 말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요새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정말 옆집 이모,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식사도 먹고 밥도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정말 친하게 지내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사실 잘 모를 때도 있고요. 심지어 앞에 사는 이모님이 계신데 눈치를 보다가 저조차도 근데 휴대폰 보고 인사도 못했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또 요즘 아파트들이 예전 아파트는 이렇게 복도식으로 돼서 좀 마주치기라도 했는데 요즘 다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이제 이웃분들을 만날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웃사촌의 의미가 퇴색한 요즘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웃과 이렇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하시죠. 나눔 가게란 마을 공동체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 지역에 계신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서로 이웃 간의 정을 느끼고 서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던 마을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한 요즘. 하지만 마을 가게들끼리 작은 힘이나마 합쳐 이웃 돕기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나눔 가게인데요. 원주 개운동 지역의 나눔 가게들을 찾아가 나눔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야,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요맘때쯤에 필요한 거 바로 이 나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는요, 이 가게들이 정말 많이 위치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게들 중에서요,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복 가게, 반찬 가게, 그리고 꽃 가게, 기타 등등 여러 가게들이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지금 출발할게요. 날씨는 좀 춥지만 우리 개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들 좀 열심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시 개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눔 가게를 통해 모인 물품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자주 이렇게 머리를 맞댄다는데요. 착한 나눔 가게를 통해서 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의 분들에게 그 착한 나눔 가게에서 후원되는 물품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번엔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매달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해가지고
주변 가게들을 방문해 나눔 가게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보는데요. 어려운 분들 도움 일이라는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나눔 가게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곳은 꽃을 후원하는 나눔 꽃가게입니다. 반려식물을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 거 있는 것 같은데 나눔 가게 하면서 그 반려식물들을 제공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되게 좋았죠.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절 맞춤형 나눔. 몸에 좋은 쌍화탕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겨울철이니까 또 이렇게 좀 따뜻한 쌍화탕 해서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좀 피로회복도 되고 감기도 좀 덜 걸리고. 따뜻하게 드셔야 돼. 하루에 한 개씩. 따뜻한 이렇게 쌍화탕을 드시면 몸에 아주 등게 착 펴지고. 다리도 양쪽 다 아프고 약도 여러 가지 먹고 아침에 5알 저녁에 4알 병원 약. 고맙지만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로 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요. 맛있는 반찬과 음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오자마자 아주 그냥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어디까지 알고 있니? 바로 이곳입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나눠 담고 있는 사장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제가 늦게 오신 게 아니고 저희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 가게를 열고 반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시기 전에 미리 해놨어요. 아니 제가 음식을 또 엄청 잘하는데 새벽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깜빡했네요. 네.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거 담으면 네네,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담는 거는 기가 막히게 담아요. 이 나눔 가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10분에게 매주 5가지의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생각한 제철 반찬들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반찬으로 나눔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원래는 쿠폰을 이제 여기 개운동의 영세민들이나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50장을 나눠서 이제 그걸 드리고 여기 방문해서 드시게 했는데 그 몸이 불편하고 못 나오시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10분 정도는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 위해서 이걸 또 하기로 했어요. 네.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 지나가다가 얘기도 해주시고 거기에서 또 저는 또 조그마나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또 칭찬 많이 받으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개별 용기에 담은 맛깔스런 반찬들. 배달을 위해 다시 꼼꼼히 포장하는데요.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죠? 우리 어르신들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배달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반찬도 이 사장님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셔요. 골고루 이번 주에는 이런 거 다음 주엔 또 다른 걸로 해주시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나눔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나눔 가게는요, 바로 이 교복집입니다. 제가 일단은요, 이 학창 시절에 교복 엄청 잘 어울렸거든요. 일단은요,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제가 피팅룸으로 갔다 올게요. 이곳은 나눔 가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복 매장인데요. 교복을 보자 학창 시절 추억이 떠오른 박경윤 리포터. 교복 환복에 나섰습니다. 우와, 박경윤 리포터 마치 교복 모델 같은데요.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소시적에 저도 이 교복 입고요. 한때 저희 동네를 아주 난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무엇이죠? 아니 대체 우리 사장님께서 이 교복으로 나눔을 실천한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이 교복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게 사실 지금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 동네에 필요한 교복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희가 무상으로 동하복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뿌듯하고 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뿌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교복에다가 이름 새기려고요. 네, 저 뒤에 학생 이름하고 저기 학교 좀 써주세요. 네. 이곳은 제복이나 체육복에 이름을 새겨주는 곳인데요. 나눔 가게로 학생들 명찰에 이름을 새겨주는 나눔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경윤 리포터의 이름이 멋지게 새겨졌네요. 교복 나눔을 실천하고 와서 옆집으로 건너왔더니 명찰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나눔이 나눔을 전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네, 저 동네가 밝아지기 위해서 제가 옆집 소개시켜줬더니 또 옆집에서 옆집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밝아지고요. 이 밝아지다 보니까 또 원주시가 밝게 되고 또 멀리 나가서는 대한민국이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가게. 작지만 행복한 나눔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동네 나눔 가게들이 앞으로 동네마다 더욱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알고 계시죠? 기쁨은 함께하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나눔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어디까지 가봤니?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윤 씨가 마지막에 입었던 예쁜 교복부터 꽃 그리고 쌍화차에서부터 반찬까지 정말 이 나눔 가게 그 분야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이 이웃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충족시켜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거 있으면 거기서 충족 좀 시키려고요. 말 나온 김에 저희도 기회 되면은 네. 또 저 오늘 나온 나눔 가게들 잘 기억했다가 네. 많이 좀 이용하도록 해요. 네. 앞으로도 저런 나눔 가게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현 리포터가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제 겨울 축제, 겨울 행사, 즐길 거리들이 조금씩 준비가 되면서 우리가 겨울을 재밌게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여러분 어차피 추운 거 그냥 즐겁게 겨울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저희가 김장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김장 이야기하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김치에 굴 들어간 거. 그거 굴. 몰라요? 맛있죠. 정말 모른다. 먹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화하면 안 되겠어요. 굴 알죠. 진짜 굴에다가 김치랑 고기 싸 넣으면 정말 맛있죠. 최고거든요. 두 분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김치 요리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뭐 수육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김치에 별로 굴에다가 기대 안 된다. 먹는 거 안 좋아하니까 기대가 안 됩니다. 저 고기 정말 좋아해요. 와, 별명이 인정. 티라노사우루스. 왜요? 네? 고기 좋아해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자, 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삼겹살 정말 좋아하는데 그 삼겹살 기름에 같이 구워서 마늘하고 하면 맛있죠. 정말 맛있잖아요. 맛있죠, 버섯을 맛있죠. 잘 구워서 먹으면 나중에 밥 비벼 먹으면 김치 그 아삭한 맛까지 저는 왜 먹는 이렇게 거 신나셨어요? 고기 참 좋아하시네요. 끝나고 먹어야겠어요. 아니 저 같은 명수 씨는요? 경우는 짜장라면 있잖아요. 저 이 짜장라면에 김치 같이 얹어서 탁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웬일이야 먹을 줄 아네요. 웬일이야. 예. 여러분들도 김장철에 맛있는 김치 많이 드시면서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현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겨울철 별미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동해안 도루묵이 찾아왔습니다. 알이 꽉 찬 싱싱한 도루묵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왁자지껄 속초 알도루묵 축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영월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들을 찾아 떠나봅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명승 제75호 한반도 지형과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 요서남,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찾아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지질 유산의 가치들 되새겨보겠습니다. 2019 K리그 1 파이널 A라운드 경기가 이제 단 2경기만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극적인 경기를 여러 차례 보여주며 팬들을 들썩이게 만든 강원FC. 항상 경기 막판에 기적을 일으키곤 했던 강원FC답게 과연 시즌 마지막 2경기에서도 극장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춘천에서의 마지막 홈경기 현장 소개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여러분들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나저나 용석 씨,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오늘이요? 네. 11월 26일 화요일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화요일, 직장인들한테 가장 화난다는 날. 아닌가요? 왜 그러시죠? 저는 기쁜데요. 기쁜가요? 오늘은요, 뭡니까? 네.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그러니까요, 네.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이 소비 생활을 네.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방송 강원 365 들어오기 전에 네. 생필품을 좀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좀 찔리네요. 아, 그러니까요. 왜 그런 뭐 캠페인인가요? 캠페인이에요. 네네. 이 캠페인은 1992년 캐나다에서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연합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그 소비 활동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네. 뭐 자연 파괴가 또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뭔가의 그 자연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세들한테 잘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캠페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좀 쉽게 물건을 사고 쉽게 버리기도 하잖아요. 네네. 오늘만큼은 그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꼭 필요한 물건만 소비를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